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 한 얘기를 해. 명확한 목표인데 이건 되게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쟤보다는 시험 잘 보겠다. 정말 싫어하는 친구 한 명을 전화한다. 뭐 내가 커서 어떠어떠한 세상 만들겠다. 강남에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공부법 얘기하기 이전에 아까 이제 동기부여하는 얘기를 했잖아. 솔직히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면서 가장 큰 부분이 의지라고 생각해.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나도 해봤지만 어느 부분에서는 의지가 정말 없으면 힘든데, 동기부여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이게 공부의 99.9%라고 생각을 해. 난 거의. 나는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동기부여가 없다. 이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건 말이 안 돼요. 무조건 공부를 뭐든 시작하기 전에 이게 가장 중요한 측면이라 생각을 하고, 동기부여. 이거 형성하는 것 자체가 공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 않을까. 결국 이제 인생이 공부란 얘기입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아, 뭐 영상 보면 이제 갑자기 동기가 막 올라서 공부가 막 하고 싶어지고 이런 것들. 내가 안 하는 건 동기부여가 부족하기 때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오히려 동기부여 가지는 게 어려워.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런 말 하시잖아. 너는 공부하면 잘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이런 식으로 항상 동기부여 생각할 때는 원래 안 되는 건데 하나하나 좀 해결해 나가겠다. 이런 식으로 끈기를 가지고 해보면 좋을 것 같아. 하나하나 해결하는 거. 끈기가 강한 편이니 넌? 나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되게 끈기가 강하지만 공부는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었기 때문에 끈기가 강하다는 건 사실 뭐 천부적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나는 그거에 반대하거든. 끈기는 그러니까 만들면 생기는 것 같아. 물론 이제 약간 그런 성격을 가지신 분도 있긴 한데 나는 충분히 만들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 혹시 너가 그런 사람들을 봤다면 어떤 패턴이 좀 있는지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말한 끈기를 만들었던 어떤 패턴들을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볼게. 첫 번째는 습관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없어도 공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오랫동안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습관으로서 자리 잡으면 잘 되는 거라 생각을 하거든. 어렸을 때부터 의자에 앉아서 펜을 잡고 공부하는 게 몸에 밴 사람들은 큰 어려움 없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반면 이제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좀 그게 부족하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조금씩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 습관, 의자에 앉아있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취에 대한 보상 경험인데 이건 이제 공감한다. 상담받을 때도 많이 들었고 교육 심리학 쪽에서도 되게 많이 나오는 얘기더라고. 그치? 이제 시험을 잘 보면 기분이 좀 좋아지잖아. 칭찬도 받고. 그러면 다음 시험 공부를 할 때 그런 좋은 경험을 다시 되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맞아. 또 시험을 잘 보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되게 동화 같은 얘기인 것 같지만 충분히 가능한 얘기니까.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뭔가 패배주의적인 뭔가 분위기에 매몰되어 있고 의지도 없는 것 같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할 때 추천하는 방법이 한 과목이라도 100점을 맞아봐라 얘기를 해. 한 과목이라도? 뭐 다 필요 없고 파서 얘만 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중학교 단계에서 네, 알겠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한 과목이든 한 시험이든 딱 한 번 잘 보면 그 이후로는 아까 말했던 선순환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 성취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하나를 목표로 삼은 걸 하고 성공한 경험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마지막으로 명확한 목표인데 이건 되게 구체적이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 단순히 대학을 잘 가겠다, 공부 잘하겠다 이런 영역에서의 목표가 아니라 쟤보다는 시험 잘 보겠다. 정말 싫어하는 친구 한 명을 전화하던가 아니면 뭐 내가 커서 어떠어떠한 세상 만들겠다. 강남에 집을 사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구체적으로 목표를 삼아서 내가 왜 공부를 하는지 생각을 하면 동기부여가 자연스럽게 생길 거라고 생각해. 그치. 근데 이제 의지가 부족하다는 건 솔직히 사람 탓은 아니잖아. 그 친구들 탓은 아니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만들어가는 방법이 있을 텐데 너도 솔직히 처음에 힘들었을 것 같아. 자기주도 학습하기가. 어떻게 좀 만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런 끈기나 동기부여나 그런 거를. 일단 공부하는 습관은 이건 내 누나가 나를 되게 도움 많이 줬는데 내가 공부를 안 하니까 많이 안 해도 좋으니까 하루에 10분이라도 앉아있어라 책상에. 이제 그거를 5분씩 늘려나갔어. 그러다 보니까 1시간, 2시간 이렇게 되더라고. 앉아있는 시간이. 그게 오래 걸리더라도 조급해하지 말고 조금씩 늘려나가면 습관은 생길 것 같아. 신기하네. 습관 만드는 건 진짜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나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한다고 책상에 앉는 시간이 저녁 대충 8시쯤이었어. 그러니까 밥 먹고 좀 놀다가 저녁 8시쯤부터 책상에 앉아 있는데 그게 초등학교 때부터 매일매일 그 시간에 계속 책상에 앉아 있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내가 저녁 8시에 공부를 안 하고 있으면 불안해 마음이. 맞아, 진짜. 그러니까 습관이 돼 있으니까 그 습관을 안 할 때 불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시간에 뭔가
뭔가 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하는 느낌? 그래가지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는데 지금 막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친구들이 그럼 저는 습관이 안 되는데 늦은 건가요? 이러지 마세요. 지금부터 만들면 되죠. 뭐가 문제입니까? 앉았는데 집중이 안 돼요. 그럼 앉아 있기만 하세요. 그것만으로도 습관을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는 아까 말했듯이 그 성취의 경험. 딱 한 번이어도 좋으니까 목표를 삼고 성공해서 그걸 좀 자양분 삼아서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 공부에 대한 성취를 말하는 거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아까 말했던 명확한 목표를 세우는 측면에서 왜 공부를 하는지 한번 잘 생각해보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목적을 삼고 그걸 생각하면서. 그렇지, 뭐 어느 대학 어느 과에 가겠다라고 딱 잡아놓고 공부를 열심히, 뭐 되든 안 되든 일단 해보자는 거죠. 그럼 목표를 잡고 공부를 해라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공부법 쪽으로 슬슬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또 시국인지라 학원을 하긴 하더라고. 이제 학원에서 수업을 하긴 하는데 솔직히 애들을 마냥 모아놓고 하긴 또 힘드니까. 근데 현강 같은 것도 상황은 잘 모르지만 아마 좀 하기가 껄끄러운 상황일 테고. 너는 이제 인강하고 현강을 둘 다 들어봤잖아. 어떤 게 더 좋은 것 같아? 인강을 듣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왜냐면 시간 효율적인 부분도 있고 배속도 되고 원하는 부분도 찾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강을 듣는 것이 현강에 비해서는 또 이 시국에 맞춰서 더 좋지 않을까? 오케이. 근데 그런 것도 있잖아. 그 현강에서만 제공되는 자료들이 있다는 이제 얘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자료들과 이제 시간의 비효율성을 비교했을 때 시간의 비효율성이 더 크다고 생각하는 거지. 아까 이제 국어 얘기할 때 자료 좋다고 했었잖아. 근데 나는 국어 학원에서 그래서 우리 이런 말 많이 썼어. 자료 받고 튀기. 그래서 시간은 아끼되 자료는 돈이 조금 아깝긴 했지만 하나였으니까 학원이 자료 받고 현강을 안 가고 인강을 듣고 이런 방식을 취했는데 솔직하게 말하면 그 자료마저도 학원을 가서 받을 정도로 그렇게 가치가 있는 특수하고 배타적인 자료인지는 잘 모르겠어.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진짜로 좀 공부법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공부법은 이제 너가 방금 앞에서 쭉 얘기했지만 찾기가 되게 힘들잖아.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공부법. 어떻게 찾았어? 일단 선배들의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선배들의 도움? 학교 선배일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주변에 가족들 중에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일 수도 있고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에게 지금 공부법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지. 선배들 같은 경우 노하우가 쌓였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기 때문에 충분한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근데 꼭 말하고 싶은 건 나도 해당되는 얘기지만 특정인의 공부법을 그대로 따라하는 건 좀 위험할 뿐더러 그럴 필요도 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 유동적으로 자기 스타일에 맞는 공부법을 찾아가지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무작정 따라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만약에 저희 영상에서 다른 친구가 나와가지고 저는 하루 20시간씩 공부했어요 이렇게 나왔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걸 보고 따라하다가 몸에 병나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참고하시고 본인의 공부 방법을 찾아가는데 좀 참고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스튜디오 S 공부법 많이 올라가고 있는 거 이미 다들 아시잖아요. 많이 보시고 공부법 많이 배워가시면 좋겠습니다. 곧 저희 멘토 4명이 각각 분야를 정해서 과목마다 국영수 탐을 해서 공부법을 올릴 예정이에요. 그것도 많이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공부법 찾는 방법이 있었니? 시험 결과 이걸 피드백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 난. 내신? 모의고사다? 내신 모의고사 친구. 물론 시험 끝난 뒤엔 놀아야 되니까 그 당일 시험 끝난 당일은 앉아서 오답노트를 하진 않았지만 가지. 현실적으로 무리야 이거는. 근데 그래도 최소한 다음 시험을 준비할 때 이전 시험을 펼쳐놓고 내가 왜 이걸 틀렸지? 뭐가 어려웠지?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말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문제를 이제 웬만하면 중간 기말 같은 쌤이 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쌤이 이런 유형을 내는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상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러면 국어부터 들어가 봅시다. 국어부터 이제 내신하고 수능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뭐 어떤 문제집이 좋았다든지 이제 너의 노하우들을 한번 쫙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 일단 내신은 뒤에서 한 번에 모든 과목을 좀 쫙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 수능 입장에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 일단 솔직하게 말하면 나는 국어 공부법을 잘 입시에 대한 같은 고민을 공유하고 저희에게 간단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오픈 카톡방이 개설되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냐? 핸드폰 들어보세요. 카톡에 들어가셔서 채팅방에 들어가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말풍선 플러스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오픈 채팅이라는 란이 뜰 거예요. 거기에 스튜디오 S 혹은 서울대생과 함께하는 스튜디오 S를 검색하시면 저희 영상이 언제 올라가는지 같은 업로드 일정과 간단한 입시 관련 질문들을 공유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설명란을 참고해주세요.